계속해서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이것도 이런 문제도 역시나 많이 봤던 문제인데 풀어낼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관심을 갖고 안 갖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게 필요로 하는데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2.34부터 44.16 갭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소수 두 자리에 따라 뭐에 따라?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관건이에요. 이런 규칙 찾기 문제, 패턴 찾는 문제들이 결국은 수능이나 뭐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결국은 작은 숫자로는 노가다를 칠 수 있지만 숫자가 많아지거나 숫자가 커지게 되면 노가다보다는 약간 수학적인 사고력을 가미시켜서 내가 그걸 좀 센스 있게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열하였습니다. 결국 이게 수열 개념이에요. 나열한 소수 두 자릿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모두 더한 값이거든요. 그럼 내가 불구의 의지를 태워서 2.34부터 44.16까지 규칙을 찾고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다 더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숫자가 많냐 작냐 뭐 요 차이가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쭉 달아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건데 아무래도 경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완전 100% 노가다보다는 약간 내가 이걸 좀 센스 있게 어떻게 풀어낼까? 이걸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소수가 나와 있다는 건 자, 일단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와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를 아마 분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분수 문제였다고 한다면 분수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분모 따로, 분자 따로를 봐주는 게 문제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보니까 2.34, 4.16, 6.58 이렇게 보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부품하게 되어 있으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걸로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데 이 문제도 잘만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 보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좀 띄워서 큰 숲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보니까 2.34, 4.16, 6.58, 8.2 그러면 소수 앞에 숫자는 2, 4, 6, 8로 가고 있고 소수 앞에 숫자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몇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2씩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소수점 앞에는 어차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걸 다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수점 앞에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 이 아이디어가 일단 먼저 섰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보면은 일단은 내가 그럼 자연수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땡땡땡 그래서 얼마까지? 44까지의 합이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2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가 아니고 먼저 식부터 적어 놓고 그리고 그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는 요게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은 다른 색깔로. 일단은 소수 부분 보니까 0.34, 0.16, 0.58, 2.2, 0.2. 규칙은 안 보이는데 요까지 끊고 나니까 다음에 또 3, 4, 1, 6, 5, 8, 2로 뭐 하고 있다는 거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용어는 주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숫자로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다 해결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소수 부분도 각자 따로 더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0.34 더하기 0.16 더하기 0.58 더하기 0.22 그러면 이런 게 총 몇 번이 있을까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부터 44까지 그러니까 2부터 44까지 무슨 부분이죠? 짝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짝수 부분은 개수로 따지게 되면은 총 몇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씩 커지는 숫자고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2부터 44까지면은 짝수 부분이니까 44까지면은 20 몇 개가 있는 거죠? 22개가 있는 거예요. 2, 4, 6, 8, 10 이렇게 손으로 세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서 숫자를 조금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하겠죠. 2부터 44니까 짝수 부분만 했으니까 그냥 홀수 다 있다고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홀짝홀짝이니까 1부터 44까지면 총 44개. 근데 그 중에서 짝수니까 반띵이겠네? 그러면 22개. 이렇게. 그러면 개수가 22개인데, 그러면 요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씩. 5개씩 22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는, 이런 건 총 몇 개 있다는 거죠? 총 5개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 2개는 순서의 패턴으로 돌 거니까, 난 마지막에 0.34 더하기 0.16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요게 바로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 이거 계산해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2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고 있는 아이들. 2, 4, 6, 8, 10.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하락한다고 해서 0.34 더하기 0.16 더하기 0.58 이렇게 적는 거 이것도 역시 NG. 그러니까 식을 가로셈으로 적어놓고 선생님 분명히 세로셈이 낫다고 얘기는 했지만 내가 적는 거는 산수가 아니고 식이니까 식을 적을 때는 항상 가로줄로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연산의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산수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아이를 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2, 4, 6, 8인데 보니까 처음 수하고 맨 마지막 수 이런 거 적을 때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자면 요 앞에 있는 수도 한번 적어주는 요런 형태들 경시를 많이 다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어색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수하고 끝수를 계속 더하니까 전부 다 얼마가 나오죠? 똑같은 46이 나오는데 2개씩 짝꿍을 지었을 적에 46이니까 22개를 곱하는 게 아니고 11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곱하게 되면은 자연수 부분은 506이 될 거고 자 그럼 여기도 0.34 더하기 이게 아니고 자 눈으로 보니까 왠지 3, 4하고 1, 6을 묶으면 식이 조금 떨어지겠네 라는 감을 좀 잡았으면 그러니까 산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수학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세트로 잡을 때 그러면 요렇게 2개 잡고 요렇게 2개 잡으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산수 계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요렇게 2개 잡아서 그러면 0 되고 여기 1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0.5가 되겠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0 되고 1이 올라갔는데 10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얼마죠? 10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지? 요 부분이 0.8 요렇게. 그러면 계산 훨씬 더 쉽죠? 0.5 더하기 0.8은 1.3이 될 거고 그런 게 5개가 있고 그리고 난 끝에 0.34 더하기 0.16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런 거가 아직까지 솔직히 초등학교 4학년들 소수 곱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1.3을 5번을 더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소수 덧셈 뺄셈 곱셈 그러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곱셈 나눗셈까지는 소수를 하지 않거든요. 요런 데서 연산이 좀 빠른 아이들이 좀 낫다는 거죠. 1.3을 5번 더하는 거랑 1.3을 5번을 곱할 수 있는 거. 그럼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곱하기의 원리는 소수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까 3, 5, 15, 10,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6하고 소수점만 찍어주면 되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선행을 1도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4학년 것만 치중했다 그러면 1.3 5번 더 하면 돼요. 그러면 6.5 더하기 0.34 더하기 0.16을 계산을 하고 아까 전에 그래서 풀이 과정 안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요거 계산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그대로 써먹으면 되잖아요. 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럼 난 6.5 더하기 0.5를 하면 되니까 7이 되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모두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506 더하기 7이 돼서 정답은 513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수라서 어머님들이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산수가 늦춰지니까 연산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연산이 많이 부족하면 하는 게 맞지만 문제를 통해서 연산을 자꾸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계산을 아까 봤듯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계산이라고 얘기하지 이걸 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쯤 되게 되면은 계산 위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식을 적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계산 방법을 도입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학의 포인트는 항상 뭐다? 신속 and 정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에서 밀리게 되면 실력은 좋은데 점수가 빠지는 게 되는 거고, 신속에서 밀리게 되면은 결국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공부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니까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